서울 대한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이웃 1000여 명을 초청해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의 출산을 독려하고 어린 아이들 위주로 운영되는 특별한 교회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파주에서 다양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성장을 돕는 꿈이 자라는 교회 박재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최근 1년 사이 100개 이상의 교회와 5만 명의 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 맞춤형 특강 멘토링 코리아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바르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101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부터 100년 넘게 이어진 어린이날엔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들에게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데요. 서울 대한교회도 어린이날에 앞서 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해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한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도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전도축제에는 영어부에서 초등부까지 교회 안팎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엔 많은 비가 왔지만 작은 우산 속에 몸을 피한 어린이들의 모습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올해 5번째 어린이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진행해오지 못하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축제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영산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초대해서 한번 좋은 시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제는 대한교회를 생각하면은 안 믿는 분들은 어린이 축제를 먼저 생각하는. 전도축제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에어바운스와 레일 자동차, 인형 뽑기와 펌프, 먹거리 등 10여 가지가 넘는 놀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런 축제에 참석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에어바우스랑 얘랑 같이 매직 마실소랑 너무 재밌었어요.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참석한 부모들도 교회에서 마련된 축제가 유익한 시간으로 꾸며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비가 오지만 애들 안에서 재밌게 잘 뛰어노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하는 기회의 장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놀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VIP 존으로 분류된 장소에선 팔찌를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지내면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는 복음박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게 담겨져 있어요. 5가지 색깔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 의미를 생활 속에서 기억해주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삶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윤영민 목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어린이 전도 축제가 높아진 교회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답답했고 묶여 있었는데 저희들 어린이 축제 한다고 하니까 엄청 사모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뛰어놀고 또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그 담들이 벽들이 좀 무너지고 또 교회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을 착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어린이날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OECD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이미 소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세량 교회는 출산율 3명대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예배당 가득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동상제일교회. 최근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비교해 교회 자체적 출산율이 한 부부당 평균 3명을 기록할 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의 경우 본당 예배실 외 사무실을 따로 두어 예배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갓난아이도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 도중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는 아이를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달래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만 결혼한 쌍이 19쌍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제가 결혼할 때 아이를 4명 이상 낳지 않으면 난 주례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낮은 출산율과 함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동상제일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결혼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교회에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에서도 선교원 등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보니까 와, 이런 교육 환경이면 어쨌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 이렇게 많이 낳을수록 더 유익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가운데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상제일교회가 추구하는 환경이 한국교회 전반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 구TV 특별기획입니다. 구TV 뉴스에서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파주에서 다양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며 성장을 돕는 꿈이 자라는 교회 박재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모인 아이들이 신이 난 얼굴로 모여 앉습니다. 찬양 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파주에 위치한 꿈이 자라는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재민 목사는 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오후를 보냅니다. 센터는 형편이 어렵거나 교육과 문화생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방과 후 놀이터와 학습교실이 되어주고 매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줍니다. 소외계층의 학생들까지 품은 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평판이 좋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한부모나 이 지역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렵다 보니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자주 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그런 방치잖아요. 어떤 폭력이나 어떤 범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방을 해준다는 그런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제. 국영수 기본 과목 공부는 물론 공예와 합창, 음악 레슨까지 센터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지역 어린이 복지에 도움을 준다며 파주시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조부모 밑에서 자란 박 목사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어린이들을 보면 늘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같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이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불교 4대 집안의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 뒷목을 잡고 끌고 갔어요. 전체적인 흐름에 동의를 했으면 것들을 학부모들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인성적인 부분도 가르치니까.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외곽에 있는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치된 어린이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형편이나 가정 상황에 관계없이 다양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니까 자기들 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탈 없이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되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만 있다 보면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딪힘이 없이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인해 등록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대기 명단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박재민 목사. 교육 공동체가 필요한 아이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지난해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은 최근 연례 통계 보고를 발표하고
교단 소속 교회 수가 2021년 8,813개에서 지난해 8,705개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국에 따르면 활동 회원수 역시 119만 3천 명에서 114만 명으로 1년 사이 5만 3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총회 측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은 끝났지만 교회가 받는 영향은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여러 분야에서 교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신앙 고백과 청소년들의 제자짐 등 청소년층에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특강 멘토링 코리아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멘토링 코리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명사들을 초대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KBS 출신 김여룩 아나운서의 스피치 특강과 전 세계 K좀비 웹툰 열풍을 일으킨 주동근 작가,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강윤성 영화감독이 강연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강은 8일 오전 11시와 2시, 9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각각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빅스마일데이 찾아가는 문방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빅스마일데이 찾아가는 문방구는 기아대책이 지난해부터 보호대상 아동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기아대책은 오는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충청권 지역 내 보육원 10곳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문구존, 체험존, 게임존, 먹거리존 등 4개의 콘텐츠로 구성해 진행합니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육시설 아동들이 시끌벅적 웃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최근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을 비롯해 배우자와 아들이 연대해 피해자 A씨에게 5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황 이사장이 주도한 충남 천안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에 투자했던 인물입니다. 황 이사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135m 예수상 건립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념관 사업의 실체가 납골당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 판결에서 황 씨는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일대 이면을 매수해 그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황 이사장이 종교법인에는 예외를 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손쉽게 납골당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관 사업 초창기부터 깊이 관여한 한국교회연합은 황 이사장 변제 판결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 통제에 사용하려는 선전적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정상회담 후 확장 억제 강화가 합의되자 북한이 불만이 생겼다고 화형식 보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미 위협을 과장해 주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기 피습 사건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사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에서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비정규직과 월 1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절반이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라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등이 4일 밝혔습니다.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월 15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49.5%도 같은 답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 민연기 노무사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만들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들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로 속여 강남 학원가에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지 글로벌타임스가 4일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근거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위차오는 중국과 관계를 희생해서 미국을 기쁘게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 로켓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무기 4천억 여원 규모의 목록에 히드라 70 공대지 로켓이 포함됐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히드라 70 로켓은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만든 최대 사정거리 약 10.5km의 발사체입니다. 미국은 또 폭파 장비와 트럭, 차량 수리를 위한 진단 장비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이번 무기 지원이 러시아 지상군을 상대할 우크라이나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도날드 미국 점포에서 10살 아이도 일하는 등 불법 아동노동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켄터키주와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현지 시간 3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점포 총 62개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가맹점 사업자들이 15세 이하 미성년자 305명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고용주들은 2억 8천여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낼 예정입니다. 동아프리카 르완다 서부에서 폭우로 최소 127명이 숨졌다고 현지 시간 3일 현지 일간지 더 뉴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르완다 기상청은 전날 발표한 월간 일기예보에서 전국적으로 50에서 200mm의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도 일어나 피해를 키웠다고 국영 RBA 방송이 전했습니다. 서부 웨스턴주의 프랑스와 하비데케코 주지사는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토요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22도, 대구와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받는 가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수혜를 받는 부부는 셋째와 넷째인 쌍둥이를 낳아 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됐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